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맛집마니아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리 무물 시간. 조금 재미있는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크토크 여러분들이랑 같이 답변을 하고 재미있는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주를 사용하는 게 좋고 어떻게 관리해야 잘 관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야, 이 행주 얘기를 또 할 때가 오네. 자, 우선은 행주가 있고 요즘은 이제 행주 빨아서 삶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회용들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회용들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 뭐가 있다? 키친타월이 있다. 치킨타월 아니고 키친타월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빨아 쓰는 키친타월형 행주가 나왔다. 확실히 질기고 좋아요. 이렇게 쓰면서 어느 정도 오늘 이거 몇 번 빨아서 다시 쓰고 빨아서 다시 쓰고 빨아서 다시 쓰고 오늘 끝나고 나면 버려야지 라고 하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런 것들은 물기 빼는 데 많이 사용하고, 요즘 일회용 중에서는 뭐 많이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 빨아 쓰는 타입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행주, 우선은 맨 처음에 그간 정말 참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었던 거 무슨 행주가 있다? 면 행주가 있다. 얘는 생긴 모양이 수건 형태로 되어 있죠. 수건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작은 수건. 일반적으로 흰색이 가장 유명할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색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행주의 뒤를 이었었던 부직포가 있었다. 한동안 이 면 행주 시장을 흔들었었던 부직포 행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요즘은 이거를 덮고만 자지 않죠. 뭐 하죠? 닦는데 많이 쓰죠. 덮는 거 뭐가 있죠? 극세사. 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잘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이케아 가면 꼭 하나씩 들고 오는 거 있습니다. 린넨. 그치. 그리고 그런 린넨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린넨. 고급 식당이나 그 예식장 같은 데 가면 가끔 가다가 깔려있는 그 도톰한 천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린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면이지만 수건 타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밴들밴들 바닥바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린넨으로 분류되는 면 종류, 요런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주 라인업 대표적인 4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행주는 이 각각의 것들마다 쓰임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제가 즐겨서 사용하지 않는, 이제는 정말 얘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직포를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직포는 뭘 해놓은 거다? 얇은 실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뭉쳐놓은 느낌이에요. 압착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 바로 부직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압착되어 있다 보니까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쓰면서 닦을 때는 물기가 잘 닦이는 것 같은데 한두 번만 닦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남기 시작해요? 행주 먼지가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부직포 행주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극세사를 한번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세사는 소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면이 아니라 뭐 폴리에스터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합성 수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선은 거즈처럼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천을 쓰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세로 방향으로 아주 얇은 털들을 막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단점은 뭐냐면은 물을 흡수한다라기보다는 물을 잠깐 쥐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짤 때 보면 짤 때도 되게 잘 짜져요. 우르륵 하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접시 같은 거나 도마 같은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주방 도구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싹 하고 물기를 닦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 장력의 힘으로 여기에 물기들이 좀 남아요. 그러면은 극세사는 뭐에 제일 안 좋다? 물때가 생기는 게 제일 아쉬워요. 근데 이제 합성수지에다가 짱짱하다 보니까 얘를 잘 삶아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준다거나 그러면은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짱짱함으로 따지면 참 좋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극세사를 같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우선은 처음에 큰 물을 좀 닦아낼 때는 극세사를 써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없애놓고 마지막에 물기를 정말 싹 하고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뭘 쓴다?
면행주나 린넨을 쓴다. 면 종류로 넘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면행주 같은 경우는 수건 타입으로 돼 있고 린넨 바닥바닥하게 그냥 이런 재질의 천처럼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 요리사들 이 옷들이 다 린넨 재질이거든요. 면행주나 린넨 행주 같은 경우는 물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꽉 짜가지고 딱 하고 닦았을 때 물기가 정말 없는 것처럼 뽀송하게 닦이려면은 뭐를 쓰는 게 좋다? 면행주를 쓰는 게 좋다. 가장 좋은 거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얘를 반짝반짝 광을 내야 될 때 뭐가 안 생긴다? 물때가 잘 안 생긴다. 그 와중에 면행주의 가장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얘도 짱짱한 직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린넨보다는 얼기설기 짜여져 있기 때문에 면에서 나오는 약간의 뭐가 있다? 먼지가 있다. 그거를 위해서 뭘 쓰면 좋다? 린넨을 쓰면 좋다. 근데 린넨 같은 경우에는 털이 없기 때문에 흡수력은 일반 수건 타입의 면행주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물기가 어느 정도 닦여 있을 때 먼지가 남지 않게 얘를 뭐 하는데 좋다? 윤기를 내서 반짝반짝하게 밴들밴들 바닥바닥한 천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린넨을 쓰시고, 그거보다 두루두루 여기 닦고 저기 닦고 해가지고 빨리 물 흡수를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면수건을 쓰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셰프님은 이 중에서 뭐를 가장 즐겨서 쓰세요? 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비중으로 따지면은 1, 2, 3 될 거고, 얘는 특수행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행주에서 냄새 많이 나요, 그죠? 요리사들이 원래 예민해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위생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뒷머리가 바짝 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은 빨래비누를 써요.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빨래비누가 때를 가지고 나가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빨래비누로 우선은 먼저 초벌을 한번 해요. 빨래비누로 초벌을 할 때는 살짝 미온수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래비누가 얘가 쫙쫙쫙쫙 먹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얘를 빠른 다음에 얘를 모아요. 쫙쫙쫙쫙 모아요. 그 다음에 물을 담아가지고 얘를 계속 헹구면서 맨 마지막에 뗏물이 다 빠졌을 때 뭐를 넣는다? 락스를 넣는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정말 이거는 꼭 얘가 오늘은 들어가가지고 한번 삶아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에서 나는 쉰내는요 무슨 성질이다? 산성이에요. 이 산성을 없애줄 수 있는 거를 뭘 써야 된다? 염기성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 염기성 하면서 산소계의 표백 효과가 가장 좋다는 뭘 쓴다? 과탄산을 써요. 과탄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강 염기성이기는 하지만 산소계 표백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색도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쉰내를 딱 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이 과탄산을 넣어가지고 담가 놓거나, 근데 오래 담가 놓으면 이 천들이 굉장히 해진다고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넣어놓는 시간을 어느 정도 딱 늘 항상 스탠다드를 잡아가지고 넣어놨다가 꺼내서 물로 정말 깨끗하게 이 염기성이 다 날아갈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을 한 다음에 꼭 짜가지고 말려서 쓴다. 이게 되게 중요해. 어떻게 말려야 되냐면은 여기에 빨래줄이 있어요. 빨래줄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걸치면 안 돼. 이렇게 걸치면 불편해. 여러분들 이게 행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랫줄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 맞닿아 있는 데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썩는다고요. 이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를 말릴 때는 두 줄을 쓰세요. 빨래집게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두 줄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말라야 된다? 요렇게 디귿자로 말라야 돼. 요렇게 디귿자로 말라야 돼. 요렇게 말라야 돼. 그래서 이 공간에 이 공기가 싹 수단이 돼서 얘가 이렇게 사 이렇게 잘 말라줘야 돼. 아니면 빨래대에다가 빨래집게도 큰 걸로 이렇게 집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안에가 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끝에를 최대한 꼭 짜가지고 끝에를 탁 해가지고 얘를 이 정도의 변태성은 있어야지 주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래 하나만 하더라도 꼭 정말 이렇게 신경 써서 이건 꼭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리 도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리
도구를 말씀하시는지 조리 설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조리를 둘러싼 도구, 설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레인지 종류. 이 레인지에 대해서도 레인지 학개론을 한번 해야 될 판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레인지에도 가스로 가는 거 있어요. 그 중에서 LPG, LNG 나뉘죠. 요즘은 인덕션 나왔죠. 핫플레이트 나왔죠.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선은 레인지, 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릇이나 접시들 같은 것도 빼놓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상황별로 바뀌니까. 도마 당연히 있어야 되고 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이외에 도마랑 칼 이외에 어떤 것들을 즐겨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따뜻하게 내려면은 우선은 불 위에 뭔가를 얹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늘 항상 손에 맨 처음에 딱 하고 쥐게 되는 팬 종류가 있거든요. 궁중팬 하나만 내 손에 쥐어주면은 나는 진짜 이 궁중팬 하나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궁중팬이라 하면 웍이 아닙니다. 웍은 왜냐면 우리나라 주방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에 평평한 면을 받칠 수 있게 우선은 바닥은 살짝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후라이팬처럼 얘가 각도가 급속도로 꺾여 올라가는 놈이 아니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핸들이 살짝 길게 매달려 있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은 불이 올라갈 때 불이 양옆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요. 이 궁중팬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도 아주 따끈하게 잘 쓸 수 있는 경우에 팬 모양들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밑에는 빤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라이팬의 기능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뚜껑을 덮으면은 냄비의 기능이 가능해요. 여기에 중간에다가 찜바를 얹으면은 찜기의 역할이 가능해요. 뚜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착 맞아가지고 딱 눌러 앉을 수 있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압력솥 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팬 하나만 주어지면은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구.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쓰면 좋습니다. 우선은 궁중팬으로 음식을 할 때 보통 어떤 도구를 즐겨서 쓰세요라고 하는 게 왜냐면은 불이 닿는데 이거 써야 되니까 보통 나무 주걱 가장 클래식하죠. 여기에 나무 주걱을 대체해서 나온 게 튀김저. 한마디로 주걱 쓰는 놈, 젓가락 쓰는 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집게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집게를 쓰면 왜 편하냐면은 집게가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수고도 덜어주지만 주방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구 앞에 여기에 이게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데에다가 집게 같은 경우는 뭐 할 수가 있다? 이게 걸 수가 있거든. 집게는 어디에다 걸어놓기가 편해요. 집어서 뒤집기도 편하고 집게 살짝 벌린 다음에 이렇게 비비기도 편하고 다 한 다음에 찝어가지고 얹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도 집게를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은 실리콘 재질로 많이 되어 있는 주걱들이 나와요. 실은 주걱이라고 하지만 실리콘 스패츌라, 우리가 러버 스패츌라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애들 요즘 많잖아요. 실리콘 재질에서 아니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재질의 실리콘 주걱들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사용을 한다. 저는 궁중팬을 둘러싼 가장 좋은 조리 도구는 뭐라고 생각한다? 집게, 나무 주걱, 실리콘 주걱 정도의 순위지 않을까. 조리 도구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믹싱볼 성애자예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항상 믹싱볼이 사이즈별로 따르르 하고 다 있어요. 작은 믹싱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요만한 사이즈부터 저는 진짜 이만한 사이즈의 믹싱볼까지 웬만하면 이 사이에 있는 것들 다 해가지고 믹싱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믹싱볼. 자, 그래서 집게, 궁중팬, 도마랑 칼 정도 있으면은 음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거 말고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마이크로플레인. 네. 얘는 뭐냐? 얘는 갈아주는 도구예요. 마늘을 갈고 레몬의 껍질을 갈고 급하면은 감자라도 갈아가지고 전 낼 수 있고 약간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치즈 그레이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플레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플레인 브랜드의 치즈 그레이터, 마이크로플레인의 요 갈갈이가 참 좋다. 이거 참 많이 쓴다.
자, 그리고 설비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건드려 주자면은 레인지랑 전자레인지 이외에는 비등비등한데 조금 더 많이 쓰는 거는 저는 핸드블렌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에 딸려서 같이 오는 구성품에 초퍼 세트 있거든요. 그 초퍼 세트까지 해가지고 그거 참 잘 쓴다. 우리나라 주방에 원래는 없었던 존재인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주방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온 게 바로 뭐?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야지 굽기가 되게 편해요. 생선도 굽기도 편하고 튀김을 대체하기도 편하고 고기 같은 거 익힌 다음에 스테이크 조금 두꺼운 거 안에 신부까지 익힐 때 에어프라이어 조절 잘하면 오븐처럼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만약에 조리도구를 들여놓는데 최소한으로 들여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써 있는 것들 요 정도만 있으면은 주방을 아주 짜임새 있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집들이 하는데 메뉴가 막막해요. 4인 기준. 4인 기준 집들이 음식은 늘 항상 여러분들 시간 조절을 잘 해놓으셔야 돼. 왜냐면은 그때부터 친구들이 오면은 그때부터 구워야지, 그때부터 찜을 마무리해야지, 그때부터 무쳐내야지. 네버, 절대 불가능해요. 집들이 음식은 집안에 있는 것들을 총출동시켜가지고 다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조리도구랑 설비했었을 때 이제 집에 있으면 정말 좋을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에어프라이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최소 5분 구이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뿌려 먹는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미 냉장고 안에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되니까 구이가 돼서 나왔을 때 후루룩 뿌려가지고 탁 하고 내면은 이미 한 코스가 해결이 돼 버리니까 집들이 4인이 왔었을 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채소 구이를 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채소 구이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채소 구이 했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브로콜리 안 해요. 브로콜리 대신에 차라리 콜리플라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콜리플라워가 브로콜리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익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왔었을 때 초록색 채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말캉살캉하게 들어가면서 달큰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콜리플라워. 애호박 쓰세요? 주키니 쓰세요? 저는 애호박 씁니다. 애호박이 달거든요. 그러면 단호박은 어때요? 단호박 넣어주시면 더 좋죠. 파프리카 넣고 양파 넣고 집에 있는 감자, 알감자, 고구마 여러 가지 채소들을 다 넣은 다음에 만약에 리코타 치즈가 있으시다면은 리코타 치즈로 또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싹 썰어 놓으신 다음에 딱 해놨다가 친구들 오기 30분 전에 탁 하고 넣고 에어프라이어 탁 하고 돌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에어프라이어가 알아서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거, 페타 치즈 같은 거 넣으면 녹는 게 아니고 얘가 노릇노릇 구워지거든요. 올리브유 뿌린 다음에 소금초 딱 뿌려가지고 허브 같은 거 올린 다음에 딱 하고 넣어놨다가 30분 동안 돌리고 나면은 미리 만들어놨었던 드레싱 왔어 앉아 술 따라주고 꺼내가지고 드레싱 쫙 뿌리면은 1코스가 끝나요. 이런 거. 그래서 채소구이 같은 거 에어프라이어로 꼭 하셔라. 뭐를 올려서? 치즈를 올려서. 드레싱은 이미 냉장고에다 넣어놔라. 그래서 1코스 해결. 2코스 저는 옥수수를 가지고요 냉수풀을 꼭 해놓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냉수풀을 해놓으면요 얘는 차가워도 먹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가 나가고 나서 얘를 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실온에 이미 식어져 있는 것들, 아니면은 밥을 안 하는 메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옥수수 냉수풀을 밥솥에다 넣고 잠깐 보온 기능을 떠놓으면은 얘가 갑자기 또 무슨 수프로 변모할 수 있어요? 온수프로 변모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옥수수를 쓰느냐? 옥수수가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게 냉수프로도 좋고 온수프로도 좋아요. 감자 같은 경우에 냉수프 맛을 잘 내지 않으면 힘든데 옥수수는 냉수프를 진짜 쉽게 끓일 수 있어요. 그냥 수프 끓인 다음에 식히면 옥수수 냉수프가 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옥수수 냉수프 같은 것들을 두 번째 코스로 하면은 거의 힘 안 들이고 1코스, 2코스에 플러스 술 메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사람들이 채소 나왔죠? 수프 나왔죠? 술 나왔죠? 벌써 깜짝 놀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는 것들이 예를 들어 저는 찜갈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찜갈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대갈비가 있고 우대갈비를 반을 잘라 놓은 반대갈비가 있어요. 크기로 따지면은
우대갈비가 한 이만하잖아요. 그럼 한 뼘이 넘잖아요. 근데 한 반 뼘보다 조금 큰 요런 반대갈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갈비찜을 해놓으세요. 이미 찜 같은 경우는 미리 해놓는 거잖아요. 음식을 다 미리 해놓은 다음에 살짝 데펴서 나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찜갈비 나갈 때 여기에다가 매쉬드 포테이토, 매쉬드 포테이토는 여러분들 네이버나 쿠팡이나 아니면 이런 데 검색하시면은요 다 익혀가지고 냉동해 놓은 감자들 팝니다. 그것만 갖다가 으깨가지고 우유랑 버터 넣고 소금 후추 한 다음에 비벼가지고 해놓으면은 매쉬드 포테이토 요즘 만드는 거 진짜 일도 아니에요. 얘 이미 만들어져 있죠. 찜갈비 이미 다 되어 있죠. 찜갈비는 이미 한번 익혀놨으니까 살짝 따끈하게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다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를 굳이 그때부터 구우려고 해가지고 힘을 빼지 말고 매쉬드 포테이토 해놓은 거 푹 약간 식어도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찜갈비에서 찜갈비 딱 꺼내가지고 하나 얹은 다음에 스테이크처럼 딱 하고 내시면은 고기 구이랑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매쉬드 포테이토가 들어가서 채소랑 냉수프 먹던 사람들이 찜갈비랑 매쉬드 포테이토로 딱 가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놓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어. 공들여서 준비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뭘 내놓으면 좋다? 이제부터는 술 파티거든요. 저는 요 때를 위해서 뭘 사다 놓는다? 회를 한 접시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채소 들어갔죠? 수프 들어갔죠? 고기에다가 고기 들어갔죠? 맨 마지막에 생존자들은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소주, 맥주 모든 곁들여서 폭탄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회를 한 접시 사다 놓으면은 회를 먹으면서 회 사고 나면은 그 옆에 봉다리 아니면은 스티로폴 백에 뭐 들어가 있어요? 서더리탕 들어가 있잖아. 그러고 나서도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는 최후 생존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봉다리를 열어서 서더리탕으로 마무리한다. 아마 요 메뉴 구성을 저희 집에 놀러 왔었던 제 지인들은 한 번씩은 맛을 봤었다. 저의 공식 같은 메뉴예요. 1코스 1분 만에 나가고 2코스 1분 만에 나가고 이거 한 5분 만에 나가고 이 전체 코스 다 가가지고 배부르게 만드는데 10분이면 얘 다 낼 수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원일 셰프 이원일 TV의 요리 몸을 시간. 오늘 우리 맛주머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로 풍성하게 꾸며봤는데 실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질문 덕에 저희 컨텐츠가 진짜 풍성해지고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제 열과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다음 요리 문물 시간을 위해서 나중에 게시물 올려놓으면은 오늘 못했었던 질문들 중에서 나 그래도 이 질문 다시 도전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연했다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질문 주신 것들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 요리 문물 시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안녕!